제발 북한산에서는 뛰지 마세요.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산에서 뛰지 말라니. 등산화는 괜찮고 러닝화는 안 된다는 건가요? 도대체 북한산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산을 오르는 방식은 시대마다 달라져 왔죠. 예전에는 정복의 대상이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휴식의 공간이 되었으며 이제는 운동과 도전의 무대가 되기도 합니다. 트레일러닝은 바로 그 변화의 한가운데 등장한 문화입니다. 포장되지 않은 자연길을 달리는 스포츠, 아스팔트 대신 흙과 돌, 신호등 대신 능선과 고도를 상대하죠. 유럽과 북미에서는 이미 하나의 독립된 아웃도어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울트라, 트레일 대회들은 지역 관광과 자연체험 프로그램으로까지 발전했죠. 하지만 한국의 산은 조금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이는 비교적 낮지만 경사가 급하고 탐방로는 좁으며 무엇보다 이용자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북한산은 도심과 가장 가까운 국립공원이죠. 누군가는 출근 전 새벽 산행을 하고 누군가는 가족과 주말 나들이를 오며 또 누군가는 기록을 향해 달립니다. 서로 다른 목적이 하나의 길 위에서 만나는 곳이 바로 북한산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발표된 것이 바로 이번 조치였죠. 2026년 1월 13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북한 산국립공원 전 지역에서 트레일러닝 및 산악마라톤 유사 행사가 제한됩니다. 대회 개최뿐 아니라 특정 행사 형태의 개인 참여 활동까지 포함된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위반 시 최대 200만 원 과태료. 이 숫자는 단순한 규정이 아니라 명확한 메시지처럼 받아들여졌죠. 국립공원 측의 설명은 분명했습니다. 북한산은 국내에서 탐방객 밀도가 가장 높은 산 중 하나이며 좁은 암릉 구간에서 속도 차이는 곧 사고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실제로 탐방로 대부분은 교행을 전제로 설계된 길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멈추면 모두가 멈춰야 하는 구조죠. 여기에 반복적인 러닝 동작이 토양 암밀과 침식을 유발할 수 있다는 환경적 우려도 제시됐습니다. 즉, 이번 조치는 스포츠 규제가 아니라 공원 관리 정책이라는 설명입니다. 일반 등산객들의 반응은 비교적 명확했습니다. 이제야 안전해질 것 같다. 뒤에서 뛰어오면 솔직히 무섭다. 특히 암릉 구간에서는 심리적 압박이 크다는 이야기가 많았죠. 산에서는 속도가 곧 긴장감을 만듭니다. 뒤에서 들리는 빠른 발소리, 비켜달라는 짧은 한마디. 누군가에게는 운동의 리듬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위험 신호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등산객들은 말합니다. 산은 경쟁하는 공간이 아니라 속도를 내려놓는 공간이어야 한다고요. 이 인식은 한국 산행 문화의 오랜 특징이기도 합니다. 반면 트레일러닝 동호인들의 반응은 크게 달랐습니다. 이들은 이번 조치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대회 제한은 이해할 수 있지만 개인의 활동까지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문제는 형평성입니다. 음주 산행, 고성방가, 쓰레기 투기 같은 문제는 계속 존재하는데 왜 러닝만 강하게 제한하느냐는 질문입니다. 러너들에게 트레일러닝은 단순한 속도 경쟁이 아닙니다. 자연과 리듬을 맞추는 방식이며 긴 거리 속에서 자신을 탐색하는 경험이라고 말하죠. 같은 산을 사랑하지만 표현 방식이 다를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올렸던 영상, 이젠 산에서 뛴다. 제가 작년 북한산 트레일러닝 42km 코스를 직접 완주하며 느낀 점을 담은 영상이었습니다. 주말이라 등산객이 많은 산에서 달린다는 것이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이 새로운 등산 문화의 한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댓글창은 작은 사회처럼 느껴졌습니다. 응원보다 우려가 많았고 공감보다 불편함의 목소리가 컸죠. 그리고 일부는 매우 감정적이었습니다. 밀어버리고 싶다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악플이라기보다 이미 누적된 갈등의 감정이 표면으로 올라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산이라는 제한된 공간 안에서 속도의 차이가 관계의 긴장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이죠. 또 다른 논쟁은 현실적인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걷기와 뛰기의 기준은 어디일까요?
빠르게 걷는 사람과 천천히 뛰는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현장 단속 기준이 모호하다면 오히려 갈등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규정은 존재하지만 경계는 흐릿한 상황이죠. 전문가들은 또 하나의 현상을 우려합니다. 풍선 효과입니다. 북한산에서 러닝이 제한되면 러너들이 관악산, 수락산, 불암산 등 인근 산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위치만 이동할 수 있다는 뜻이죠. 결국 하나의 산 문제가 아니라 도시 산악 문화 전체의 문제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트레일러닝은 무엇일까요? 자연을 빠르게 소비하는 행위일까요? 아니면 자연 속에서 몸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방식일까요? 걷는 산행이 자연을 존중하는 방식이라면 달리는 산행은 자연과 동적으로 관계 맺는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속도 자체가 아니라 공존의 방식일지도 모르죠. 북한산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방식은 변하고 있습니다. 휴식과 도전, 정적과 역동, 걷기와 달리기, 서로 다른 두 문화가 이제 같은 길 위에서 만났습니다. 이번 조치는 끝이 아니라 어쩌면 새로운 논의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자연 보호와 안전이라는 공공성, 그리고 변화하는 아웃도어 문화.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균형을 선택하게 될까요? 산에서는 정말 달리면 안 되는 걸까요? 아니면 아직 우리가 서로의 속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